역대 모든 정부가 새로 취임을 하며 새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에 맞게 조직을 개편해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뉴스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개편안에 담긴 의미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번 개편에서 새 정부의 방향성 어떻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집권 초반 방점을 안전과 경제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했던 안전 관련 조직이 확대 승격됐고 경제, 특히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재정을 가져온 게 대표적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실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네, 자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통령실에서 가장 강조한 게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국정상황실의 확대 개편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켰는데 대형 국가재난 대응은 물론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옮긴 것도 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엔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로윈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로 해석됩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네, 여기에 사법제도를 전담하는 비서관 그리고 재정기획관 이 신설한 게 눈에 띕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민정수석실 조직은 거의 그대로인데 여기에 사법제도 비서관 이 한 자리만 추가한 건 주요 공약사항인 사법개혁을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재정기획관은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추경 편성을 시급한 정책으로 강조했죠. 기재부에 있던 예산 편성권을 직접 쥐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펴겠다는 뜻이 담긴 걸로 해석되는데 다만 국민 혈세가 포퓰리즘 정책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경제라인 인사 한번 보죠. 이 정책실장의 김용범 전 차관이 발탁이 됐습니다. 원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이한주 위원장이 낙점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 경제 관료 출신으로 최종 낙점됐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기재부 외에도 세계은행과 금융위원회 실무를 두루 경험한 경제 관료입니다. 그만큼 경제 회복이란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학자보다는 실물 경제에 헌한 관료 출신이 적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 일각에선 이 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이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한 이 국방 문민화, 즉 군인도 군인이기에 앞서 민주시민이란 철학을 강조한 겁니다. 어원을 따지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연방군에서 나온 개념인데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보다는 이 부당한 지시는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권리에 힘이 실린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군의 위계질서상 오류를 바로 잡겠다는 시각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있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선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네, 좀 민간인 장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